지금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죠. 아주 즉흥적인 길잡이 문장이고 책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 사례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우리 우구님들 오늘 또 행복한 독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죠. 마이클 샌델의 책이 새로운 옷을 입고 짜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쁜 양장본으로 나왔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매우 핫했던 책이죠. 마이클 샌델의 후속작 공정하다는 착각까지 더해서 이 두 권의 책이 쌍둥이처럼 같은 옷을 입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여서 우리 우구님들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막 대학의 필독서, 교양인들의 필독서라고 하니까 다들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오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키워드는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표권 하나 행사하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더 깊이 있는 시민의식, 사회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책은요,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사유의 칼날을 가다듬는데 매우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샌델은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해보도록 돕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잘 쓰여진 인문서적들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까? 인문서적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 읽기에 무슨 왕도가 있냐, 그냥 열심히 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노력에는 왕도가 없어요. 누구나 읽지 않고서는 읽는 것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에는 왕도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을 읽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읽게 되면 책의 핵심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의 차원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방법의 차원은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읽으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법의 왕도, 저만의 꿀팁을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약간 묵직한 주제, 어려워 보이는 듯한 책을 읽을 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교양서적들은 어려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직접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하고 문장도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책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정말 큰 오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조금 어렵다 느낄 수 있지만 문장들이 합쳐져서 전체 구조를 이루는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책들일수록 더 단순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책들은 학자, 교수님들처럼 논증의 대가들이 썼기 때문에 전체 글들이 서로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회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짜임새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그저 문장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책 진짜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읽다가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책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 서론, 결론, 추천사, 해제 부분을 먼저 읽기입니다. 우리가 영화 스포일러는 먼저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만약 마지막에 그 중요 부분을 먼저 알아버리면 나중에 그 감동이 줄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교양서적은 우리가 스토리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핵심 요약, 결론, 이것부터 먼저 보고 책을 읽게 되면 오히려 책을 읽는 효율을 10배 이상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을 모르면 의식이 정처 없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책에 대한 집중력이 이미 잘 길러졌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가도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정치학, 사회학, 철학 이런 분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지도 없이 순서대로 읽게 되면 금방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금방 포기하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리고 책의 핵심 결론을 먼저 알고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론을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고 논리를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의식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에 책 읽는 난이도가 훨씬 낮아지게 돼서 오히려 더 즐겁게 이 사유의 길을 쫓아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서론, 해제, 추천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길잡이 문장이라고 불러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길잡이라고 부르잖아요. 길잡이 문장은 이 책의 길을 안내해주는 문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장은 저자 스스로 제시했기 때문에 더 유용한 문장이에요. 책의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길잡이 문장을 찾게 되면 바로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책의 핵심을 알아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이런 길잡이 문장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책에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이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마누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을 연대순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여행한다 하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과 책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책의 목적을 설명해줘요. 이 책의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저자의 책에 집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읽고서도 이 책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 나가야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또 책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164페이지에 길잡이 문장이 또 있어요. 나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접근법을 소개했다 라고 이 문장이 길잡이 문장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중 하나인 공리주의 접근법은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자기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점을 지금 나누고 있죠. 이 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오신 분들이라면 앞부분에서 맞아 공리주의에 대해서 다루었지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또 내려가다 보면 두 번째로 소개한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접근법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련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대한 이 자유에 관한 이 개념을 설명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저자 스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 즉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화를 배분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라고 하면서 8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은 뒷부분의 8장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나온 부분들을 되짚어보기도 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지금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죠. 아주 전형적인 길잡이 문장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길잡이 문장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문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플래그 같은 걸 이 페이지에다가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책을 보다가도 약간 흐름을 잃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길을 잃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이 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사례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저자는요, 책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거든요. 뭐 책의 성질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책에선 과학 실험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책에선 실제 역사적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한 상상의 사고 실험 또한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저자의 이런 핵심 주장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례들 속에서 헤매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례의 늪에 빠져버린 경우인데요. 제가 좋은 책들을 읽으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중간에 계속 포기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등장하는데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이렇게 읽다가 약간 좀 졸려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정신 차리면 이미 길을 잃은 상태고, 뭐 이렇게 어렵고 지루해 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버리고 되게 다시 쉬운 책을 찾게 되고, 그때 만약 지금 알고 있는 이 꿀팁들을 알았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죠.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챕터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나가시다가 사례가 등장할 때마다 그 페이지 수와 사례에 대한 짧은 메모를 하는 겁니다. 포스트잇에 하셔도 좋고 연습장에 하셔도 되고 PC 메모장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1장의 딜레마 사례들입니다. 19페이지에 허리케인 피해를 받았는데 그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상인들이 가격 폭리를 취한 게 괜찮은 일인가,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29페이지는 군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걸 가지고 훈장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육체적 피해만 훈장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32페이지, 43페이지, 48페이지 하나하나 사례들이 등장하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포스트잇에다가 기록을 한 다음에 1장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1장의 제일 앞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둔 거예요. 2장으로 가도 있습니다. 2장 사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59페이지 파커를 먹어버린 새 선원. 이거 되게 잔인한 이야기였는데 4명의 선원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서 포효를 하다가 너무너무 배고픈 나머지 3명의 선원이 가장 어린 리처드 파커라는 17살짜리 애를 먹어버리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3명이 살기 위해서 1명을 먹어버린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사례가 등장하고요. 뭐 65페이지, 67페이지, 71페이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가면서 지금 이 키워드들만 봐도 제가 먼저 읽었고 제가 기록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 사례의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눈에 보게 되면 이 챕터 속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챕터의 핵심 주장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책의 구조와 핵심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는 건 정말 몇 초 만에 끝나는 일이거든요. 사례 하나를 읽자마자 그냥 페이지와 짧은 메모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이렇게 해두시면요,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 나가면서도 이 책을 정말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책을 읽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입문도서를 잘 읽는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방법들 잘 활용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이 기회에 내 사유의 칼날을 제대로 한번 다듬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